안녕하세요. 김승입니다. 3월 학력평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간 동안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에서는 큰 의미를 잘 못 찾겠어서 그래서 3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들 뭐 맨날 이런 얘기해요. 참 진부하고 지겨운 얘기인데 이 3월 학력평가 점수가 수능 때까지 가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매년 하죠. 그죠? 물론 제가 표시해놨죠.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아니니까 열심히 해. 비과학적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왜 도대체 3월 학력평가 점수가 수능 때까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모의고사라는 말은 3월 혹은 4월, 7월, 10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에다가는 모의고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름부터가 다르죠. 그죠? 학력평가라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를 좀 전제를 깔고 들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 6월과 11월 11월은 수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월과 11월 간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모의평가와 평가원 시험지 간의 상관관계가 30% 내외예요. 그러니까 6월과 9월은 분명 평가원이 내는 시험이란 말이죠. 근데 평가원이 내는 시험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능과의 상관관계가 30% 내외입니다. 근데 3월 학력평가를 가지고 이게 수능 때까지 간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합니다. 아셨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정신승리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초에 평가원 시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평가원 시험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보게 될 6월, 9월 수능 시험지랑은 성격 자체가 좀 달라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특히 비문학인데 여러분들 답지를 가지고 계시면 답지를 잠깐 꺼내보세요. 답지를 잠깐 꺼내보시면 답지 1페이지에 4번부터 9번에 뭐라고 적혀있죠? 사회, 주제, 통합 딱 해가지고 가의 이종범 외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 그 다음 나의 이준구, 조명안의 개정학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한 장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10번에서 13번 기술, 나라 심학 하루만치의 다양한 예제로 학습하는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그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인데 뭐 어찌됐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14번부터 17번까지 인문, 김종원의 리드의 행위자 인과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읊어드린 것 같아요? 평가원이 직접 쓴 글이 아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직접 쓴 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글의 유기성이 좀 떨어집니다. 내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이미 남이 쓴 걸 가지고 와서 적당히 만지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문의 유기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게 될 평가원 어떤 요 지문이랑은 유기성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문제의 깊이가 깊기가 어려워요. 문제의 깊이가. 왜냐? 글을 내가 안 썼는데 내가 어떻게 깊이 있는 문제를 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도 다르고 문제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학력평가 점수가 수능 때까지 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또 있느냐? 애초에 모집단이 좀 달라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 모집단에 지금 N수생이 빠져 있죠. 그죠? 반수생도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빠져 있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 물론 확진자란 단어를 이름에 담을 때마다 저도 좀 안쓰럽긴 한데 어쨌든 확진자 분들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능이랑 모집단부터가 좀 달라요. 특히나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3평을 좀 잘 봤다고 3평 점수가 수능 때까지 간대 막 해가지고 나는 3평에서 1등급을 받았으니 내가 3평에서 몇 점을 받았으니 국어는 좀 된 것 같고 그죠? 국어가 좀 된 것 같으니까 다른 과목에다가 시간을 좀 많이 쓰고 국어는 조금만 하자. 예.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다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만 봐도 이미 3월 학력평가랑 수능은 달라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3평 점수가 수능 때까지 간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못 본 친구들은 못 봤다고 좌절하고 못 봤다고 공부할 맛이 안 나가지고 막 펜을 막 던져버리고 막 그러고 좀 잘 보면 잘 봤다고 또 펜을 던지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봤으면 수능이 아닌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잘 보셨으면 수능에도 잘 봐야 되니까 이게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3월 학력평가 점수가 수능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셨죠? 일단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2번은 제가 이제 마이맥에서 저희 국어팀에서 저한테 이 학생들의 어떤 사전 질문 그러니까 이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 사전 질문을 뽑아다가 줬어요. 한 50몇 개를 갖다 줬는데 그 중에서 10개를 또 추려봤습니다. 10개를 또 추려봤는데 여기에서 한 60% 정도가 시간과 관련된 얘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번,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10개의 리스트 중에 4번이 문학에 25분 내로 시간을 좀 덜 투자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시험에서는 빨리 읽어야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글자만 읽어져요.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Q&A 중에서는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대요. 근데 벌써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지문이 어렵지 않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말이 안 되죠. 지문이 어려우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이 과목은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랑은 조금 다르게 시간이 그러니까 다른 과목 그러니까 정확히는 수학이랑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다 95점, 10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 어떤 80분 내에 한 바퀴를 돌고 정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근데 답을 보시고 나서 욕을 하실지도 몰라요.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다 잘하면 돼요. 지금 속으로 씨발하고 계시죠? 장난까라? 누가 몰라? 이러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국어학습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행동 영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죠. 그 다음에 지식 영역이 있습니다. 뭘 좀 아는 게 있어야 읽히고 뭘 좀 아는 게 있어야 풀리겠죠. 뭐 어찌됐든 행동 영역은 저는 다시 두 가지로 쪼개고 싶어요. 첫 번째가 프레임의 문제고요. 두 번째가 attitude,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이라 하면 독서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문학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화작은 또 어떻게 읽고 언매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이 attitude의 문제는 이래요.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해가 좀 망가지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정보량이 막 넘치는 구간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태도가 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식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뭘 좀 알아야 돼요. 소위 말하는 배경 지식이죠. 조금 제가 어휘를 세게 워딩을 하면 너무 무식하면 글이 안 읽히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를 좀 머릿속에 넣어야 한다가 나는 문과니까 생명과학 지문이 싫어. 그러니까 나는 생명과학을 좀 공부해야 되나?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문과다 이과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고3이라면 그 나이 때쯤 되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지식체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식체계라는 게 내가 뭔가를 막 그 영역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다양한 글, 많은 글,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의 글들을 여러 개를 읽고 풀면서 그냥 고3쯤 되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기본 소양 그런 것들도 좀 갖춰줘야 그래야 좀 글이 잘 읽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EBS가 있습니다. 물론 3월 학력평가는 EBS와 별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EBS도 분명 정리가 필요하고 뭔가를 머릿속에 넣는다라는 차원에서는 지식 영역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문법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데 문법 체계가 좀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번 지문을 보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효율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포인트만 한번 짚어봅시다. 1페이지를 보시면 능숙한 독자의 요건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읽었어요. 첫 문장에서 능숙한 독자는 어떤 능력과 태도를 지니고 있을까? 딱 보자마자 이 지문은 능숙한 독자의 능력과 태도에 관한 글이구나. 딱 그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뒤에서 만나는 정보를 능력과 태도에 붙여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읽으셨다면, 특히 김승리한테 잘 배우시고 잘 체화가 되셨다면 일문단을 딱 보면서 여기가 능숙한 독자의 능력이구나. 이 문단을 딱 보시면서 여기가 능숙한 독자의 태도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붙여나가면서 읽어나가는 기본적인 프레임. 그죠? 이 페이지를 볼까요? 이 페이지 가나. 이번에 그래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좀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가와 나, 근데 오르브카이스 수강생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적어놨죠? To my customers and non-customers. 저한테 당연히 우선은 제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미 11주차, 직전 주죠. 그죠? 강조했어요. 가는 가대로 잘 읽어야 된다. 나는 나대로 잘 읽어야 된다. 가와 나가 붙을 수 있는 건덕지가 눈에 들어오면 봐라. 근데 안 보이면 억지로 가와 나를 붙여가면서 읽으려고 하지 마라. 제가 강조했었죠. 가와 나 둘 다 어때요? 그러니까 가와 나가 유기적으로 막 붙는 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비교대조 중심이었고 특히나 나에서 이 그래프가 나와 있죠.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림이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씨발 극혐 이렇게 제가 접근하지 말라 그랬죠. 그림이나 그래프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지문의 내용을 이 그림 그래프에다가 유기적으로 붙여가면서 읽었어야죠. 그죠? 그렇게 읽으면 그래도 읽을 만한 글이고 제가 아까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글을 직접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쓴 글을 따다가 가지고 와서 그냥 문제만 낸 거기 때문에 문제의 깊이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요 4번부터 몇 번이죠? 9번까지의 문제 중에 깊이 있게 뭔가 어떤 대단한 분석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가대로 잘 읽고 나는 나대로 잘 읽고 가와 나를 붙일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 붙여주는데 그거 아니면 그냥 바로 문제에 맡기고 그죠? 6번 같은 문제가 결국에 가와 나의 유기성을 묻는 문제인데 사실상 글을 읽으면서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문제 가서에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 그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4페이지에 기술 지문이 있었죠. 뭐 이것도 이제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1문단에서 딱 읽으시면서 자동 완성과 검색을 비교대조 하는 건가?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자동 완성과 검색을 비교대조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어야 했는데 근데 2문단에서부터 그게 아닌 것 같다. 봤더니 자동 완성과 검색 중에서 검색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네. 느끼셨어야 됐고 검색이라는 범주 내에서 이제 기억이 있었죠.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 요거랑 3문단에 등장한 요 해시 함수를 활용한 검색.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비교대조 하시되 2문단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의 문제가 나왔죠. 검색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문제.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문제와 해결의 흐름에 입각해서 읽어야 되고 해결 방안이 뒤에 등장하게 될 텐데 그 해결 방안이 어떻게 검색 시간을 줄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 나가셨으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는구나가 뽑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든 시험은 어려워요. 쉬운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1컷이 뭐 97, 8이면 뭐 쉬운 시험인가요? 1컷이 100이면 쉬운 시험인가요? 아니에요. 1컷이 높으면 높으니까 어려워요. 한 개라도 틀리면. 2개 틀리면 2등급으로 내려가는 시험은 졸라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쉬운 시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식의 글들을 이미 여러 번 읽어봤고 이런 흐름을 가진 글이라면 나는 이렇게 읽는다 하는 프레임이 좀 제대로 잡혀 있었다면 그래도 지문 전반의 흐름을 끌고 가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애티튜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5페이지에 인문 지문이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인문 지문을 제일 싫어합니다. 약간 좀 붕붕 뜨는 이 뜬 구름 잡는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는데 3문단이 절정이었죠. 읽으면서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물론 제 수업 들어오시던 분은 느끼하게 왜 존댓말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너만 듣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오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하지만 존댓말을 쓰고 있는 중이야. 근데 산문란 어땠죠? 이해가 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7주차에서 같이 봤었던 지식의 구분, 논리실증주의자 포퍼카니 지금 기억하시죠? 뭐가 뭐에 의존하고 뭐 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땠었어요? 이해가 좀 망가지는 구간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해가 될 때까지 2번, 3번 읽으라 그랬나요?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죠. 시험장에서 좆대죠, 여러분 표현대로. 그렇게 읽으면 한 지문에서 그 한 지문, 그 한 단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미노처럼 뒤에서 다라락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죠? 제가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고 2번, 3번 더 읽지 말라고 힘줘서 얘기했고 표면적인 흐름 정도만 잡고 나머지는 문제에 맡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애티튜드가 제대로 잡혀 있는 학생이었으면 그러면 일단 김승리가 그렇게 말했지. 지금 이 리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이 들어가고 그 반박에 대해서 리드가 대응을 하고 있네. 그 정도의 흐름만 잡아놓고 17번이었죠. 그죠? 17번 문제로 들어가면 정작 깊이 있는 이해를 건들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애티튜드. 내가 시험장에서 이런 상황이 처하면 이런 태도로 대응할 거야 하는 것들이 좀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뭐 문학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뭐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8페이지. 왜냐면 제가 아직 고전 소설을 오르부카에서 강의를 안 해가지고 고전 소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8페이지에 요 김춘택의 별삼의 인곡, 그 다음에 요 이정보의 시, 뭐 이런 것들 어때요? 우리 유배 애정, 제가 10주차 강의에서 유배 애정 카테고리에 속하면 보통 이런 식의 골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시어가 등장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프레임에 정확하게 걸리는 작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뒤에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아셨죠? 화작도 얘기 좀 해볼까요? 화작. 뭐 이런 Q&A도 있더라고요. 화작을 하는 것과 언매를 하는 것 중에 뭐가 유리할까요? 실제로 표점에서 유불리가 클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던데 일단 그 질문 하시기 전에 화작을 하시든 언매를 하시든 그것부터 잘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발 좀 2, 3단계에서 해야 될 고민을 1단계에서 먼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뭐 그런 얘기도 나중에 차차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안 할게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페이지, 화작이 1페이지. 근데 발표 강연 연설. 제가 화작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일정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그 틀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읽으면서 말하기 방식 몇 개가 눈에 툭툭 들어와야 되고 일문단에서 설정된 주제, 뭐였죠? 다크 패턴이 있었죠. 그죠? 다크 패턴을 쭉쭉 끌고 가면서 읽어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야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화작 융합? 이것도 어때요? 가나?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얘기했었죠. 가는 가대로 나는 나대로 잘 읽어라. 그죠? 실제로 가 먼저 읽고 요 39번 문제, 38번 문제 이런 거 먼저 털어내고 나 들어가서 그냥 나를 나대로 잘 읽으면 물론 가와 연결되는 지점 몇 개가 있겠죠. 하지만 나는 나대로 잘 읽겠다는 그 관점을 그대로 끌고 가주면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과연 나는 그러니까 요 화작에서 이 화법, 장문, 그다음 화작 융합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그런 프레임이 없다면 만드셔야 돼요. 기왕이면 제 수업을 듣고 만드시면 좋겠지만 제 강의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래 들으시던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 강의 들으세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프레임을 만들어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프레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시험장 가서 그 틀에 맞춰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시험장 가서 평상시에 공부하던 대로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많은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3월이잖아요. 다양한 모의고사를 자꾸 풀어보면서 시간 재고 푸는 연습들을 병행을 해서 그 틀에 맞춰서 읽을 수 있게끔 만드셔야죠. 그죠? 기초적인 지식 체계는 오늘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제가 나중에 허들이라는 수업에서 영역별로 지식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고 실제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 안 하고 EBS도 사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3평에서. 하지만 6월 모의 평가부터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문법 잠깐 얘기해 볼까요? 1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어떻게 풀었냐면요. 35번 문제를 보시면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근데 딱 보자마자 발음? 음은 파트구나. 딱 그 생각 드셔야 되고. 뭐 수행한 자료에 근거하여 탐구해 보래요. 근데 시작할 때 훌치가 있죠. 근데 훌치에 딱 반영된 음의 현상이 바로 뽑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 티읕 어떻죠? 티읕?
TUC 지금 뒤에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구개음화가 딱 일어났죠. 그죠? 근데 1번 선지에서 자음군 단순화? 개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없잖아요. 연음 현상에 의해서 티읕이 뒤로 밀리게 되는 거고 그 티읕이 2를 만나면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치읕으로 바뀐 거죠. 실제로 저는 지금 2, 3, 4, 5 선지의 내용도 몰라요. 그냥 1번 보자마자 개소리야 바로 찍었거든요.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술어의 자릿수, 그 다음에 무슨 뭐 관형사절. 아니 문장 구조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고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1번 보자마자 그냥 바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37번 정확히 품사의 체계를 묻고 있죠. 제가 문법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목차처럼 지식체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게 들어가 있었으면 이거 37번 문제는 바로 대응이 가능하죠. 38번, 39번은 보자마자 아우 김승리 기특한 자식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들어야 되는데. 왜요? 제가 명사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전성어미의 구분은 너무너무 평가원이 사랑하는 주제다. 심지어 제가 중세국어 문법 강의 하면서도 요 암음, 옴음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전성어미가 형태적으로도 구별 가능하다. 요 주제 평가원이 좋아한다 말씀드렸죠.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나 적중했어 이 질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지식 체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랬으면 저는 사실 언매에서도 요 언어 파트, 그러니까 39번까지는 진짜 순삭으로 다다닥 날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러시려고 언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리해 볼게요. 다 잘해야 돼요. 좋은 프레임도 갖추고 있으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발생할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태도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 건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시간이 줄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그렇게 원하시는 1등급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직시하고 겸손하게 공부하자라고 적어놨죠. 그죠? 특히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저도 이제 꽤 학생들을 오랜 시간 가르쳤거든요. 근데 모의고사가 끝나면 보통 반응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일단 잘 봤으면 와, 나 뭐 좀 된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죠. 그죠? 못 보면 이런 씨발 막 이러고 네? 시험지를 막 찢어버리고 그죠? 막 다 찢어버리고 막 이거 쓰레기야! 이거 평가스럽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세요. 화를 내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시험을 못 봤는데 기분이 좋으면 도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상하죠. 근데 문제는 이 패배자 마인드. 그게 뭐냐면 화만 내고 끝나요.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분노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내일이 되면 뭐 내일까지는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근데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만 내요. 아니면 기분을 좋아만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시고 냉정하게 한번 내일은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니까 1번부터 45번까지 다 보시면서 내가 읽는 어떤 프레임이 없나? 내가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게 문제였나? 어떤 문제를 실수로 틀렸어요.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단순히 글자를 잘못 본 건가? 혹은 상황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냉정하게 직시해야 돼요. 잘 보셨어도 마찬가지. 잘 봤어도 내가 어쩌다가 이번 시험을 잘 봤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직시해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시고 그냥 저는 양적 차이로 보는데 잘 봤으면 고쳐야 될 게 좀 적은 거예요. 그죠? 못 봤으면 조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3월이거든요.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 존나 많아요. 아직도 수능까지 8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냉정하게 직시하시고 뭐가 문제였는지, 뭐는 좀 잘하는 건지, 앞으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좀 냉정하게 직시하시고 겸손하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수강생들, 재수강생들이 좀 1년 내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떨 때는 막 내가 지구 최강이죠. 그죠? 네. 기분이. 어떨 때는 나는 쓰레기야. 제가 존나 싫어하는 표현인데 나는 쓰레기야 뭐 이러고 있고. 그죠?
또 어떨 때는 막 의지가 넘쳤다가 또 어떨 때는 의지가 꺾이고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1년 내내 이런 상태예요.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이번 주까지 끝내야 할 일,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할 일, 이번 강의에서 이뤄내야 할 것, 다음 강의에서 해야 될 것, 내년에 해야 될 것, 이런 식으로 그냥 해야 될 일 정해놓고 그거 하느라 바쁜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삶을 살겠어, 이런 강사가 되겠어, 그런 생각 일절 안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제 일 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하루 직시하시고 하셨죠? 그냥 겸손하게 또 하나 추가하자면 꾸준하게 그냥 차분하게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시간 준수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7시 57분쯤 되어가고 있는데 한 2분 정도 빨리 사라지겠네요. 아, 그리고 제 거 끝나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영상들도 다 보세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다 하시는 거니까 배울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제가 요즘 이 고양이과 동물들한테 좀 꽂혀가지고 특히 고양이한테 좀 꽂혀서 고양이 짤을 여기저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물론 키우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좀 무서워가지고 저는 동물을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러지가 있어서 키우지 못하는데 오늘은 일단 푹 쉬세요. 아, 물론 그 다음 라이브까지 다 보시고 아셨죠? 정상모 쌤 것도 보시고 그리고 또 이명아 쌤 것도 보시고 과탐 쌤들은 많으시니까 과탐도 좀 보시고 사탐도 임정환 쌤 코로나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푹 쉬셔도 됩니다. 대신 내일은 냉정하게 직시하시고 다시 차분하게 하나하나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지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본 강의에서 다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